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몸이 늙는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묻는 일이다. 젊을 때는 목표가 많았고 세상은 넓게 열려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은 길보다 걸어온 길이 더 길다. 그래서 문득 뒤를 돌아본다. 수고와 책임, 희생으로 채운 세월이었지만 마음 한켠은 허전하다. 이토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한가?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산다. 그 말처럼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살았다. 돈, 명예, 자식의 성공, 건강, 체면.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믿었고 모두 갖추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삶의 무게는 줄지 않고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행복을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마음의 질서라고 말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도 괴롭고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생긴다. 그는 인간의 삶을 단순하게 정의했다. 스스로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평안을 얻는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질문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아는 척하지 않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세상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되물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당신의 노년도 바꿀 수 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의 문제이다. 젊을 때는 남보다 앞서야 안심했지만 지금은 뒤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배울 수 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수업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니다. 다만 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그 방향을 바로잡는 길이다. 그는 행복을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로 보았다. 외부의 조건은 변하지만 사유의 힘은 끝까지 남는다. 몸이 약해져도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제 질문을 던질 차례다. 나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그 마음 안에는 아직도 억울함이 남아있는가?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는가? 과거의 후회가 오늘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그 무거움들을 붙잡은 채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행복은 고통의 무게를 다르게 보는 데 있다. 삶이 던진 상처를 원망으로 바라보면 고통이 되고 감사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된다.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것을 더 얻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데 있다. 그때 마음은 비워지고 비워진 마음에는 고요가 깃든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배움의 여정이라 했다. 배움은 젊은 날의 특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자의 자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을 묻는다면 그것은 이미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다. 그 질문이 있는 한 인생은 여전히 살아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가?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온 사람일수록 마음은 더 복잡하다. 몸은 느려지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진다. 젊을 때는 일과 책임이 마음을 붙잡아 주었지만 이제는 하루가 길고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다. 그 고요 속에서 불안과 외로움, 상실이 고개를 든다.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를 때 불행해진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삶의 후반부에 이르러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자식은 제 삶을 꾸리고 배우자는 점점 말수가 줄고 오랜 친구도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하루 동안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이 잊힌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때 마음속에 외로움이 밀려온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외로움을 만든다. 젊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대의 언어가 달라져 나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조차 막혀버린다. 자식에게 무심한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친구가 약속을 잊었을 때 그 작은 일에도 가슴이 서늘해진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비춘다. 관계가 사라지면 자아의 거울도 흐려진다. 그래서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감각이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람은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줄어들수록 자기 내면과의 대화는 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은 텅 빈 골짜기에서 메아리처럼 돌아와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든다. 노년은 상실의 연속이다. 젊음, 건강, 일자리, 명함, 역할, 그리고 함께 늙어가던 사람들, 세월은 하나씩 손에서 빼앗아 간다. 그때 마음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이 바로 상실감이다. 사람은 오래 살아올수록 자신을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왔다? 직장인, 부모, 배우자, 친구, 교회나 모임의 일원이라는 이름표들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가 낯설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삶의 의미가 흔들린다. 소크라테스는 한 인간의 가치는 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에 있다고 본다. 그는 언제나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라고 말한다. 잃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그 이름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볼 기회가 생긴다. 젊은 날엔 세상이 나를 정의했지만 노년에는 내가 나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다시 쓰기의 시작이다. 노년의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늘 두려움이 일렁인다. 내 몸이 언제 약해질지, 병이 오면 누가 곁에 있을지, 돈은 충분할지, 자식은 내 뜻대로 살아줄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간다. 소크라테스는 불안을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정의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그림자를 붙잡고 산다. 그러나 내일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불안은 상상 속의 적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 적에게 인생의 평안을 내어준다. 젊은 시절의 불안은 희망으로 달랠 수 있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의 불안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감각에서 생긴다. 이제는 바꿀 수 없다는 마음이 두려움을 키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는다.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인가 아니면 변화인가? 그는 두려움의 실체를 직시하라고 말한다. 두려움을 피하면 그것은 더 커지고 눈을 마주하면 오히려 작아진다. 노년의 지혜는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이해하고 다루는 힘에서 비롯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 평생 살아오며 쌓은 경험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이 다른 선택을 하면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온다. 내가 다 살아봐서 아는데 저건 아니야. 이 말에는 사랑과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다. 그러나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그때 집착이 생긴다. 내가 통제하던 질서가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 그 자체다. 라고 말했다.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 본래의 이치다. 그 흐름을 거스르면 마음이 먼저 지친다. 노년의 지혜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다. 자식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삶에게 자신의 몫을 맡길 줄 알아야 한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의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평안해진다. 젊을 때는 목표가 많았다.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사회적 자리를 위해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목표들이 하나둘 사라지면 사람은 문득 멈춘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이 허무의 시작이다. 허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몸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그것이 가장 깊은 공허다.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묻는다. 그대는 오늘의 삶을 돌아보았는가? 허무는 방향을 잃은 마음에서 온다. 삶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 이유를 새로 써야 한다. 노년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다. 오히려 본질에 가까워지는 시기이다. 겉모습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깊이는 더 단단해진다. 노년에도 비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되었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자주 여행을 다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모임의 화제가 된다. 그때 마음 한쪽에서 묘한 씁쓸함이 올라온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비교는 자신을 잃게 만든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타인에게 있지 않고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남의 기준으로 삶을 재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노년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삶을 담는 데 있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누군가의 자식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 부모의 인생이 더 값진 것은 아니다. 삶의 가치는 결과로 매겨지지 않는다. 그동안 쌓아온 마음의 깊이가 곧 그 사람의 무게다. 마음을 정리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다. 삶이 복잡할수록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깊은 그림자이다.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긴다. 외로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이, 관계가, 그리고 삶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타인의 시선 속에 자신을 맞추며 살았다. 이제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이다. 아침 햇살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단단하게 만든다. 누군가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면 그 대신 마음의 대화를 늘리면 된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 기도 한 줄. 이것들이 외로움을 덮어주는 벗이 된다. 고독을 외면하지 말라. 그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배운다. 상실의 자리를 비움으로 채워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인가를 잃는다. 그러나 잃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새로운 자리를 비워준다는 뜻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그 이름의 고통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다. 무언가를 잃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손에 힘을 주면 오히려 더 빨리 놓친다. 삶도 그렇다. 세월이 데려간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남은 것까지 잃게 된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집안의 낡은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의 낡은 집착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운 사람, 지나간 자리, 과거의 후회를 모두 보내야 한다.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회복이다. 채워진 마음은 무겁고 비워진 마음은 자유롭다. 노년의 평안은 바로 이 자유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이해로 다스려라. 소크라테스는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다. 모르는 것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오히려 모르는 것이 늘어난다. 건강, 경제, 관계, 세상의 흐름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대부분의 불안은 내일에 대한 상상에서 생긴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오늘의 마음으로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의 삶은 지금 여기에 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작아지게 할 수는 있다. 그것은 불안에 대한 수용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불안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품으면 그 불안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하라. 사람은 평생 통제 속에 살아왔다. 아이의 삶, 돈의 흐름, 관계의 질서까지 모두 손 안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은 손을 펴는 시기이다. 펼 때 더 많은 것이 들어온다. 소크라테스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탓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았다. 그는 말했다. 나는 배우는 사람에게서도 배운다. 이 말은 열린 마음의 상징이다. 노년의 마음이 굳어지면 세상은 더 차갑게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 자식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되뇌어라. 그 말이 당신의 삶을 지켜준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불안에서 생기지만 믿으려는 마음은 사랑에서 생긴다. 믿는 마음이 있을 때 삶은 스스로의 속도로 아름답게 흘러간다. 허무함에서 의미를 찾아라. 허무함은 의미를 잃은 자리에서 피어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의미는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하는 일, 길가의 핀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일,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일. 이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년의 삶은 외형의 확장이 아니라 내면의 심화이다. 과거의 업적이 당신을 증명하지 않는다. 오늘의 마음이 당신을 증명한다. 하루를 감사로 열고 저녁을 평온으로 닫는다면 그 하루는 충분히 값진 하루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신을 바라보라. 소크라테스는 타인의 삶을 흉내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남의 자식이 잘 된다고 해서 내 자식의 삶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남의 건강이 좋아 보여도 내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르고 인생의 속도도 다르다. 비교는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자기 이해는 마음을 밝힌다. 남을 보지 말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라.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다. 감사와 언어의 힘을 믿어라. 소크라테스는 언어는 영혼의 창문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드러난다. 노년의 평안은 좋은 말에서 시작된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맙다, 괜찮다, 사랑한다. 이 말을 입에 올려라. 그 말이 내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한다. 불만의 말은 불행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말은 행복의 씨앗을 심는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방향이다. 오늘은 좋은 하루다. 라고 말하면 하루가 그렇게 흘러간다. 왜 이렇게 사느냐? 라고 말하면 삶이 점점 무거워진다.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노년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하루하루가 마음의 색깔을 바꾼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소크라테스는 화려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시장의 번잡함보다 작은 대화 속에서 진리를 찾았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세상을 통찰했다. 노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물건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는 것에서 평안이 시작된다. 덜 가지려는 용기, 덜 말하려는 지혜, 덜 개입하려는 자비. 이 세 가지가 노년의 품격이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잡음이 줄어들면 진짜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내면의 목소리이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제 당신의 노년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삶이 무겁다고 느껴질수록 그 무게 속에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언제나 단순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행복은 당신의 생각 속에서 자란다. 마음을 정리하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삶의 길이다. 긴 세월을 건너온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값지다. 그 세월이 남긴 주름마다 이야기와 눈물이 있고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왔다. 이제 인생의 길이 뒤쪽으로 길게 드리워졌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기이다. 이 시기야말로 진짜 철학이 필요한 때이다. 소크라테스는 선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하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마음의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다.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면 비교가 생기고 마음이 안으로 향하면 감사가 생긴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 무게를 없애려 하지 말라. 그 무게 속에는 당신의 인생이 담겨 있다. 다만 그 무게를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를 바꾸어야 한다.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한 눈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향한 눈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부터 삶의 빛깔이 달라진다. 노년의 시간은 잃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내는 시기이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이다. 그 여백 위에 평안이 깃들고 그 평안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세상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라. 그 신뢰가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했다. 이 짧은 문장은 인간의 모든 사유를 꿰뚫는다. 노년의 행복은 이 말 한마디로 요약된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외로워도 평안하고 잃어도 두렵지 않다. 그는 세상의 소음을 넘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더 느리고 어제보다 더 잔잔하지만 그 잔잔함 속에 더 많은 지혜가 깃든다. 젊을 때는 성취가 인생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평안함이 인생의 완성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이 고요해지고 입술에 감사가 머물면 하루가 달라진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새로워진다. 노년의 삶을 슬픔으로 정의하지 말라. 긴 여정을 버텨낸 사람만이 마음의 고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 고요는 세상을 멀리하는 침묵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혜의 침묵이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끝에서도 배움은 계속된다. 고 말한다. 배운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인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오늘 당신이 행복을 묻는다면 그 질문이 이미 깨달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라.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그 물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당신의 노년을 빛나게 한다. 삶의 마지막 여정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길 끝에 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당신 안의 목소리 속에 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삶은 다시 젊어진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지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흔들리는 마음에 빛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